1kg짜리 지방의 모형입니다. 이게 몸에서 5개 이상이 빠졌다는 소리예요. 3개월 정도 만에 이 정도 빠진 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멘토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리 이진복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체지방만 빠지는 다이어트 비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체중만 빠진다고 좋은 게 아니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체중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다이어트 후에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요, 체중은 빠졌는데 체지방은 오히려 늘고 근육만 빠진 경우도 아주 드물게 보곤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다이어트의 원칙은요, 첫 번째,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 안전한 치료 방법으로 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장기간 지속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한 환자분의 치료 후기를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 환자분께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올리는 부분입니다. 이 환자분은요, 36세 남자 환자였어요. 이 환자분은요, 내원 당시에 당뇨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원하셨을 때 저희 병원에서 잰 체중이 95kg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고도 비만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자가 벌써 다른 병원에서 20kg을 빼고 오셨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환자분의 최초 몸무게는 몇 킬로였다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약 115kg이었습니다. 이미 20kg을 빼고 오셨는데 더 뺄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좀 드는 환자분이었어요. 이 환자분은요, 너무 심한 고도비만이다 보니까 이 다른 병원에서 향정기성 식욕 억제제와 몇 가지 약물과 치료로 95kg까지 빼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 이제 향정기성 약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조금씩 너무 급하게 빼지 않고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환자분은요, 36세라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비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당뇨병이 확진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뇨 치료를 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결국 비만은요, 성인병의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젊은 나이에서도 고도비만이 되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이제 흔히 초기에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등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가 참 문제가 많죠. 저도 많이 처방하고 있지만 입마름, 불면증,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 그리고 의존성, 금단 증상, 요요 현상 등의 이런 문제들도 많이 걱정이 되는 약물입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은 적극적으로 이전 병원에서 체중 감량을 해서 당뇨약을 최근에 끊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끊은 건 아니고 그냥 자의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한번 자기 당뇨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환자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하셔서 이제 혈액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죠.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당화혈색소는요,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3개월에 혈당의 평균을 구하는 수치입니다. 이 당화혈색소가요, 6.5 이상이면 당뇨병 환자로 진단을 하고요, 5.6 이하면 정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환자분 피검사를 했더니요, 7.1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당화혈색소 7.1이면요, 당뇨병 치료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뇨병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다시 비만이 되면 당뇨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 또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요, 안전하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이런 다이어트 방법을 계속 검색을 하고 찾다가 저희 병원을 알게 되어서 내원하셨다고 합니다. 이 환자분과 진찰과 상담을 한 후에 저는요, 향정기성 약물을 쓰지 않고 장기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치료 방법을 권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환자분께 적용한 치료는요, 이 방송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아래 설명에 올려드리고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향정기성 식욕 억제제를 쓰지 않고 장기간 안전하게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이어트를 지향을 합니다. 물론 향정기성 식욕 억제제도 분명히 사용을 해요. 하지만 이런 향정기성 식욕 억제제를 굳이 원하지 않는 분들, 또 제가 봤을 때 이런 향정기성 약물의 남용이나 오용이 좀 심할 수 있는 분들은 좀 건강한 방법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옳은 방법으로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요, 현재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간이에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당뇨약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이 다이어트 후에 당화혈색소가
거의 정상 레벨까지 떨어진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은요, 체중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2020년 12월 21일이었는데요. 94.9kg에서 2021년 3월 6일 날 89.2kg로 약 5.7kg가량의 체중 감량이 있었어요. 체중만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검사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2020년 12월 21일 날 당화혈소수가 7.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좀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6일 날 당화혈소수가 5.7로 떨어졌어요. 거의 정상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환자는 당뇨약을 지금 하나도 안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뇨가 아주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또 LDL 콜레스테롤은요, 약을 드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오셨을 때 174였는데 이번에 3월 6일날 검사를 했더니 132로 떨어지셨어요. 체성분 검사에서 약 5.7kg 정도의 체중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체지방을 보셔야 돼요. 체지방이요, 2020년 12월 21일 날 30kg였는데요. 2021년 3월 6일 날 24.6kg였습니다. 5.4kg가 빠지셨어요. 자, 체중이 5.7kg가 빠졌는데 체지방이 5.4kg가 빠졌다. 이거는 치료에 있어서 체중이 빠졌는데 거의 지방만 빠졌다는 소리죠. 한 개가 1kg짜리 지방의 모형입니다. 이게 몸에서 5개 이상이 빠졌다는 소리예요. 3개월 정도 만에 이 정도 빠진 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 환자분은 이런 지방이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건강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근육량을 한번 보면요, 2020년 12월 21일 날 근육량이 36.2kg였는데요. 2021년 3월 6일 날 36.5kg로 오히려 처음보다 0.3kg 정도의 근육량이 늘었어요. 복부 비만도는요, 0.99에서 0.93으로 떨어졌습니다. 와, 이 환자분은요, 근육은 늘고 지방은 줄고 배가 들어가고 이런 좋은 체지방 검사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자분이 아직 치료 중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향정기성 식욕억제제를 드시고 오셔서 향정성 약물의 식욕억제제가 아닌 다른 식욕억제제를 썼을 때 잘 빠질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이 환자분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제 의견에 잘 따라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체지방만 빼는 다이어트의 비결은 있을까요? 물론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근소실도 있을 수 있고 체지방이 안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다이어트의 목표는 체지방을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지방을 빼는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4가지, 딱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정제탄수화물을 금지하자는 거예요. 이 정제탄수화물은요,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사악한 정제탄수화물을 끊어내야 우리가 지방을 빼고 근육을 유지하는 이런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빵, 떡, 면, 햄버거, 단맛 나는 음료수, 주스, 케이크, 생크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입맛을 너무너무 자극하는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체지방은 늘고 근육이 빠지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정제탄수화물은요, 인슐린을 급상승시켜서 우리 몸에 체지방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정제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먹자는 거예요.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 수육의 고기 부분, 달걀, 콩류, 두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양질의 단백질이 되겠어요. 매 끼니에 닭가슴살 손바닥 크기 하나 정도가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닭가슴살만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여러 단백질을 여기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드시면 좋아요. 특히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여성분들에서요, 마른 비만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체중이 빠져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체성분 검사를 보면 체지방은 하나도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는 경우 아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자주 하시는 여성분들은 20대, 50대 상관없어요. 무조건 단백질 잘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은요, 보충제나 이런 거보다는 저는요, 음식으로 먹는 이러한 양질의 단백질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근손실이 우려되는 분들은요, 근력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은요, 하루 30분 이상씩 매일매일 걷기, 가볍게 달리기, 자전거 타기 이런 식의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근력 운동은요,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천천히 강도를 올려가면서 나에게 맞는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주셔야 우리가 근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규칙적인 생활과 수면 시간이에요. 규칙적인 식습관은요,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시켜서 체지방 축적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드시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수면도 중요한데요. 수면 시에 성장 호르몬, 렙틴 같은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반드시 주무시도록 하세요. 반드시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상시간은요, 항상 일정하게 내가 7시에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떤 날은 5시, 어떤 날은 8시, 어떤 날은 7시, 이게 아니라 매일 7시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우리 몸이 정상적인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를 이루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 병원에서 이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체중을 뺐는데 고스란히 체지방만 빼신 분의 후기를 하나 올려드리면서요, 체지방만 빠지는 다이어트의 비결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